자, 오늘도 퇴근길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들어보세요. 우리 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이에요. 요즘 뉴스 보면 구글이니 엔비디아니 하는 미국 주식들이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4조 달러를 찍었다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5,600조 원이 넘는데요. 강남 아파트를 몇 채나 살 수 있을지 계산도 안 서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사실 이 숫자의 뒤편에는 돈의 흐름이라는 무서운 파도가 소리 없이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몰라요. 삼겹살 불판 위에 고기 익어가는 소리처럼 세상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돈의 지도 위엔 균열이 생기고 있죠. 다들 엔비디아 반도체가 없으면 세상이 멈춘다고들 하는데 그건 마치 김치 없는 한국인 밥상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빅테크 형님들이 덩치를 키울수록 우리가 기댈 곳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덩치 큰 형님들도 잠깐 한눈 팔면 주가가 뚝 떨어지는 게 요즘 세상의 무서운 속도죠. 애플은 또 어떻고요?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살더니 이제는 슬쩍 구글한테 손을 내밀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평생 안 변할 것 같던 콧대 높은 대기업들도 돈줄이 마르기 시작하면 결국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삼각김밥 하나로 점심을 때우는 고시생처럼 대기업들도 이제는 효율 따지며 남의 기술을 빌렸어요. 갤럭시 쓰는 분이나 아이폰 쓰는 분이나 결국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구글 기술이 들어앉아 있는 셈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 정보의 길목을 딱 한두 놈이 지키고 서서 통행료를 걷어가는 꼴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이게 못마땅한지 옆에서 투덜거리며 자기만의 인공지능 그록을 만들어서 판을 흔듭니다. 그런데 이 그록이라는 놈이 가끔 선을 넘어서 남의 사진을 마음대로 바꾸며 사고를 치고 다녀요. 돈과 기술이 만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가끔은 통제불능의 괴물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법이죠. 사람들은 그저 신기하다고 박수치지만 사실 그 밑에선 개인의 권리라는 바닥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요. 영국이며 인도네시아며 나라들이 나서서 막으려 해도 이미 국경 없는 돈의 흐름은 막기가 쉽지 않네요. 내 사진이 비키니 입은 모습으로 변해 있다. 이건 단순히 웃고 넘길 해프닝이 아니라 경고등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지점이 하나 더 나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AI 싸움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싸울 때 국가들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중국은 벌써 AI 플러스니 뭐니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쏟아붓고 있어요. 미국은 또 어떻고요?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제2의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자기들 손아귀에 꽉 쥐겠다는 선전포고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넥스트 프론티어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한국판 제네시스 프로젝트를 띄웠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남의 나라 AI만 믿고 있다간 우리 다 굶어 죽겠다는 위기감이에요. 우리 깐부 엔비디아가 비싼 값에 팔아준 칩들을 모아서 국가 연구소를 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이버, SKT, LG 같은 대장주들이 이 국가 프로젝트에 뽑히려고 줄을 섰었죠. 그런데 이 바닥이 정말 냉정해요. 6개월마다 성적이 안 나오면 가차없이 탈락시켜 버립니다. 네이버랑 NC소프트 같은 쟁쟁한 기업들도 이번 1차 서바이벌에서 고배를 마셨대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가슴이 철렁했겠지만 이게 바로 냉혹한 자본주의의 민낯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기술 하나의 기업의 운명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어요. 마치 명절날 친척들 모여서 누가 더 잘 나갔나 비교당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살벌한 분위기죠. 우리가 이 싸움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단 하나 디지털 종속이라는 족쇄를 차지 않기 위해서예요. 만약 우리만의 기술이 없으면 나중엔 검색 한번 할 때마다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할지도 몰라요. 자본의 세계에서는 스스로 서지 못하면 결국 남의 집 마당이나 쓰는 신세가 되기 십상입니다. 돈이 흐르는 길목을 남에게 내어주는 순간 우리 지갑은 언제든 남의 손에 털릴 수 있는 거죠. 기술이 밥 먹여주냐고요? 네, 이제는 기술이 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밥그릇 자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업들은 밤잠 설쳐가며 4조 달러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4조 달러를 찍내만에 잔치를 벌일 때 우리 서민들 삶은 왜 자꾸 팍팍해질까요? 그건 바로 돈의 속도와 의존성이라는 달콤한 독약이 우리 일상을 조금씩 마비시키기 때문이죠. 마치 배달 앱 없으면 밥 한 끼 못 시켜 먹는 것처럼 우리 경제도 남의 기술에 중독되고 있어요. 처음엔 편해서 썼지만 나중엔 그 서비스가 가격을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마치 명절에 비싼 선물 세트 사느라 카드 할부 긁고 다음 달 고지서 보며 한숨 쉬는 꼴입니다. 눈앞에 화려한 기술에 눈이 멀어 정작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고정 비용은 잊고 사는 셈이죠. 구글이며 애플이 협업을 한다는 건 자기들끼리 판을 다 짜놓고 우리더러 입장료만 내라는 소리예요. 내년에 이거 안 쓰면 유행에 뒤처지는 거야 라고 속삭이며 소중한 우리 월급을 야금야금 뺏어갑니다. 마치 옆집 철수가 최신 스마트폰 샀다고 나도 무리해서 할부로 지르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사실 그 최신 기능 다 쓰지도 않으면서 그저 남들 다 하니까 따라가는 그 허세가 문제입니다. 경제도 똑같아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기술에 국가 예산을 쏟아붓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내실 없이 남의 것만 빌려 쓰다 보면 결국 나중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됩니다. 텅 빈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기술 종속이 심해지면 우리 경제의 뿌리마저 흔들릴 수 있어요. 대기업들이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는 동안 우리 소상공인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숨도 못 쉽니다. 마치 대형마트 들어오면 동네 작은 구멍가게들이 하나둘 간판 내리는 모습과 참 닮아있죠.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인데 지금은 한쪽 주머니로만 쏠리고 있으니 이게 참 큰일입니다. 소주 한 잔의 여유조차 사치가 되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 걸까요?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누군가의 들러리일 뿐입니다. 이제는 남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을 게 아니라 우리만의 쌀을 키워야 할 때인 거죠.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에이, 설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휘둘리겠어 싶으시죠? 하지만 돈의 흐름이라는 건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일상을 잠식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마시는 달콤한 달고나 커피값은 오르는데 내 통장 장어는 왜 제자리 걸음일까요? 그건 거대 기업들이 만든 디지털 생태계라는 거미줄에 우리 지갑이 칭칭 감겨있기 때문입니다. 구독이라는 이름의 빨대가 여기저기 꽂혀서 매달 나도 모르게 야금야금 돈을 빨아가고 있거든요. 유튜브 프리미엄부터 넷플릭스까지 편안함을 빌미로 우리 경제의 주도권을 넘겨준 셈입니다. 마치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듯 그들이 가격을 올리면 우리는 찍소리 못하고 지불해야 하죠. 이런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만 사실 이건 기술의 갑질이나 다름없어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품앗이 정신이 있었지만 지금의 디지털 세상엔 오직 수수료만 존재합니다. 삼겹살 한 근 사러 시장 가던 정겨움은 사라지고 이제는 앱터치 몇 번에 돈이 훅훅 빠져나가죠. 편리함이라는 마약에 취해 우리가 스스로 돈을 관리하는 근육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통장, 자동이체 목록을 한번 쓱 훑어보세요. 정체 모를 외국 기업 이름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이건 마치 구멍난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격이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질 않아요. 대기업들은 AI니 뭐니 하며 화성 갈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당장 내일 점심값이 걱정인 현실이죠. 그들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 밑에서 우리는 그저 데이터나 만들어주는 디지털 일꾼이 된 꼴입니다. 무료 서비스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곧 그들의 돈입니다. 우리가 남의 기술에 목매고 있을 때 우리만의 소중한 원천 기술은 하나둘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마치 대기업 하청업체 사장님이 밤낮 없이 일해도 빚만 들어가는 그 슬픈 구조가 반복되는 거죠. 자본의 논리는 차갑습니다. 수익이 안 나면 언제든 우리를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남의 잔치에 박수만 치다가는 우리 밥그릇 다 뺏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한쪽으로 고이면 결국 그 물은 썩거나 폭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벌이는 4조 달러 잔치는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요. 우리가 매달 내는 구독료가
그들의 성벽을 높여주지만 정작 우리 집 담벼락은 무너지고 있죠. 이번 달은 카드값 때문에 소고기 대신 돼지 뒷다리살 먹어야겠네 하는 게 우리네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스마트폰 속 화려한 세상만 보며 가짜 풍요에 취해 살고 있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물가는 명절 앞둔 배추 가격처럼 미친 듯이 오릅니다. 거대 자본이 AI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독점하면 가격 결정권은 영원히 그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마치 동네에 큰 마트 하나 생겨서 시장 상인들 다 쫓아내고 나면 그때부터 가격 올리는 것과 똑같죠.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물고기처럼 그들의 어항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탈출하고 싶어도 이미 우리 삶의 모든 데이터가 그들의 서버에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어제의 검색 기록이 오늘의 광고가 되고 내일의 내 소비를 결정하는 무서운 굴레죠. 당신에게 딱 맞는 상품입니다. 라는 친절한 추천은 사실 너는 이 돈을 써야 해 라는 명령입니다. 친구와 소주 한 잔 마시며 나누는 고민조차 데이터가 되어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워줍니다. 자본은 이제 우리 육체 노동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상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돈이 안 되는 건 가차없이 버려지는 세상에서 인간의 가치는 점점 희미해져만 갑니다. 대기업 신입사원 되려고 길을 쓰는 우리 청년들이 결국 마주하는 건 디지털 부품의 삶이죠. 밤새워 공부해서 따낸 자격증보다 AI, 알고리즘 하나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니까요. 우리가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 자식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노예로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웃음기 싹 뺀 이 이야기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문 밖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제 소주 한 병 더 시켜야겠네요. 이야기가 좀 더 깊어질 것 같거든요. 우리가 기술의 발전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돈의 장벽을 세우는 과정이었다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동네 복덕방 아저씨한테 물어보던 부동산 정보도 이제는 유료 앱이 아니면 알기 힘들죠. 정보가 공평해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 있는 사람만 더 고급 정보를 선점하는 세상이 됐어요. 마치 맛집 줄 서는데 돈 더 내면 먼저 들어가는 패스트트랙처럼 경제도 불공평해지고 있죠.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꿈은 점점 멀어지는데 대기업들은 우리 데이터를 팔아 강남 빌딩을 올려요. 우리가 열심히 클릭하고 좋아요 누르는 그 손가락 끝에서 그들의 시가총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남의 곶감만 가득 채워주는 소장농의 삶과 다를 바 없죠. 대기업들은 상생을 외치지만 정작 수수료 떼고 나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남는 게 없습니다. 마치 배달 한 건 하려고 오토바이 기름값에 플랫폼 수수료 빼고 나면 컵라면 값만 남는 현실이죠. 디지털 경제라는 게 화려해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노동의 가치는 점점 바닥을 칩니다. 기술이 인간을 편하게 해준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인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쥐어짜고 있어요. 지금 배달이 늦었습니다 라는 앱의 알림은 기사님들에게는 목숨을 건 질주를 강요하는 채찍이죠. 돈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잡으려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이 살벌한 속도전에서 잠시라도 쉬면 바로 낙오자가 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비극이에요.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고 어떤 플랫폼을 타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마치 지하철 환승 한 번 잘못하면 목적지에서 한참 멀어지는 것처럼 경제적 선택이 무거워졌죠. 우리는 자유로운 소비자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설계된 알고리즘 안에서 춤추는 인형일 뿐입니다. 통장에 돈은 숫자일 뿐이고 그 숫자를 움직이는 실체는 거대 자본에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이 냉혹한 게임의 법칙을 모르면 우리는 평생 남의 돈 잔치에 들러리만 서다 끝날 겁니다. 자, 이제 안주도 다 떨어져 가는데 우리 조금 더 뼈아픈 현실을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와 편리하다 하며 감탄하는 사이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가치를 지워버리고 있는 거죠. 마치 붕어빵 기계가 붕어빵을 찍어내듯 인간도 자본의 규격에 맞춰 사육되는 꼴입니다. 이제는 창의성조차 AI가 더 잘한다고 하니 우리는 대체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까요? 강남역 사거리에 화려한 전광판 뒤편엔 매달 임대료 걱정에 잠 못 드는 사장님들이 계시죠.
자본은 숫자로만 말하기에 그 속에서 울고 웃는 사람들의 눈물 따윈 관심이 없습니다. 효율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사람을 덜 쓰겠다는 무서운 경제적 암호와도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삶의 터전은 거대 자본의 데이터 센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동네 놀이터를 없애고 그 자리에 유료 주차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유료화되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보와 기술에서도 소외되고 말죠.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아파도 챗봇 타고만 상담해야 하는 냉혹한 시대가 오고 있어요. 프리미엄 서비스를 결제하지 않으면 기본권조차 보장받기 힘든 디지털 계급 사회죠.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정교한 디지털 감옥에 갇힌 셈입니다. 어제의 동료가 인공지능으로 교체될 때 우리는 그저 세상 좋아졌네 하며 넘길 수 있을까요? 자본의 파도는 자비가 없어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가장 먼저 집어삼키고 맙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오르는 건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자본의 줄줄이 매달려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평생 번 돈이 결국 대기업의 배당금이나 외국 투기 자본으로 흘러가는 이 허무함이라니, 이제는 정말 남의 장단에 춤출 게 아니라 우리만의 북소리를 찾아야 할 절박한 순간입니다. 자, 이제 슬슬 술기운이 올라오면서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죠. 하지만 진짜로 어지러운 건 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경제의 바닥이에요. 거대 기업들이 세운 4조 달러라는 바벨탑 위에서 그들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푼, 두 푼 아껴서 산 주식 한 주가 과연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까요? 자본의 생리는 개미들의 돈을 모아 거대한 고래들의 덩치를 키우는데 더 능숙합니다. 우리가 저점 매수라고 외칠 때 그들은 이미 고점 매도를 끝내고 파티를 즐기고 있죠. 이건 마치 동네 도박판에서 타짜들 사이에 끼어앉아 내 패가 좋다고 웃고 있는 격입니다. 디지털 세상의 모든 규칙은 그들이 만들었고 우리는 그저 그 판에서 돈을 잃어주는 손님이죠. 혁신이라는 말은 사실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가 새 주인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부숴버린 기존의 질서 속에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일자리들이 들어있었죠. 이제는 배달을 시켜도 택시를 타도 심지어 잠을 자도 누군가에게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과금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그들이 꿈꾸던 완벽한 시장이에요. 스마트해진 세상이라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시간에 쫓기고 삶은 팍팍해지기만 할까요? 기술이 시간을 아껴주는 게 아니라 아껴진 시간만큼 우리를 더 노동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퇴근 후에도 울리는 업무 카톡은 디지털 기술이 우리에게 채운 보이지 않는 쇠사슬입니다. 이제는 꿈속에서조차 자본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참으로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경제의 심장은 이미 외국의 서버실에서 뛰고 있을지도 몰라요. 국가가 나서서 무언가를 하려 해도 이미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힘은 너무나 거대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뭉쳐보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지갑은 이미 각계 전투 중이죠.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밧줄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마지막 술잔을 채울 시간이네요. 이야기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4조 달러라는 숫자에 환호할 때 정작 우리 안방의 온기는 식어가고 있었죠. 기술이 세상을 연결한다더니 오히려 우리는 각자의 스크린 속에 더 고립되고 말았어요. 이 고립은 곧 소비의 고립으로 이어져 우리는 오직 알고리즘이 시키는 대로만 돈을 씁니다. 내 옆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보다 내 폰이 추천해주는 맛집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됐으니까요. 공동체의 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디지털 평점과 리뷰가 차지해버렸습니다. 평점 1점에 무너지는 사장님들의 가슴 멍든 사연은 데이터의 통계 속에 묻혀버리죠. 자본은 이렇게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를 끊어놓고 그 틈새를 자신의 이익으로 채웁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기계에 의존할수록 거대 자본의 지배력은 더욱 견고해져요. 편리함은 우리가 인간다움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아주 비싼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비극이죠. 명품 가방 하나에 위안을 얻으려 하지만 그 가방을 산 돈은 다시 그들의 성벽을 높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구매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끝없는 갈증을 구매하고 있는 셈이에요.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듯 쓰면 쓸수록 더 배고파지는 이 기이한 경제 구조라니,
이제는 정말 멈춰서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사는가? 대기업의 주가지수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이 비정상적인 의존을 끊어내야 해요. 우리 손에 든 스마트폰이 무기가 될지, 우리를 묶는 수갑이 될지는 우리 선택에 달렸습니다. 남이 짜놓은 판에서 승자가 되려 하지 마세요. 그 판은 애초에 우리가 이길 수 없게 설계됐어요. 이제는 자본의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우리 자신의 소박한 가치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무거워졌나요? 하지만 이 무거움을 느껴야만 우리는 비로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주병도 비었고 밤도 깊었네요. 우리의 긴 이야기도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습니다. 4조 달러의 화려한 파티는 끝났지만 우리가 마주한 경제적 파도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남의 기술에 내 삶을 맡기는 건 마치 남의 집 열쇠를 들고 내 집인 양 착각하는 것과 같죠. 언젠가 주인이 열쇠를 돌려달라고 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작더라도 우리만의 열쇠를 깎고 우리만의 곡간을 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만든 거미줄을 한 번에 끊을 순 없어도 조금씩 그 매듭을 풀어낼 순 있으니까요. 무분별한 구독을 줄이고 내 데이터가 어디로 흐르는지 살피는 것부터가 독립의 시작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 도구를 휘두르는 주인이 누구인지는 오직 우리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스마트폰 속 숫자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온기를 먼저 느껴보세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도 그 돈을 움직이는 마지막 브레이크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니까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비틀거리지 말고 똑바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지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경제는 어렵고 숫자는 차갑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는 따뜻했으면 좋겠네요. 남의 잔치에 들러리 서지 말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시길 바랍니다. 자본의 노예가 아닌 기술의 주인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내일을 소주 한 잔 대신 응원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돈 걱정 없는 아주 평온하고 깊은 잠 드시길 빌어요. 세상이 아무리 4조 달러로 떠들썩해도 당신의 하루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값지니까요. 다음엔 더 좋은 소식으로 더 맛있는 안주와 함께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봅니다. 자, 이제 진짜 끝.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해지길. 결국 경제적 자유란 남의 기술로부터 독립하여 내 지갑과 일상을 스스로 통제할 때 시작됩니다.